안녕하세요. 전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에게 있어 특별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제 고모인데요.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고 하면 멀 수 있는 관계인 고모 조카 사이가 뭐 그렇게 특별하겠냐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 고모는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자 언제든 믿고 기댈 수 있는 큰 나무 같은 분이십니다. 오늘 그런 고모 덕분에 해결했던 일을 설명해 드릴까 해요. 남들에게는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거라 재밌게 잘 적을 수 있을지 걱정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형편이 어렵지만 어느 가정과 비교해도 부럽지 않을 만큼 행복한 가정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던 저희 집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까지 세 식구가 살고 있었죠. 거리에서 노점 장사를 하시던 부모님께서는 없는 형편이셨지만 저에게만큼은 무엇이든지 해주려고 하셨던 분들이셨어요. 그런 이유로 밤낮 없이 일을 하시고는 했습니다. 평소에는 제 유치원 시간에 맞춰 교대로 일을 하셨지만 큰 돈이 들어오는 공휴일에는 저를 근처에 살고 있는 고모에게 맡기고 두 분이 같이 일을 나가셨죠. 크리스마스였던 그날도 큰 매상을 올릴 수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저를 고모 댁에 맡기고 일터로 나가려고 하셨어요. 또 평소 공휴일마다 같이 놀아주지 못하는 걸 미안해 하시던 부모님은 고모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을 간다고 하니 더 저를 고모에게 맡기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전 놀이동산을 간다는 말에 신이 나서 고모 집으로 향했고요. 이후 정신없이 놀이동산을 즐기고 고모 집으로 돌아온 저는 부모님께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려고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은 고모가 저를 안고 눈물을 흘리셨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물을 보이시는 고모를 보며 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큰일이 생겼다는 걸요. 장사를 마치시고 노점을 정리하시고 계시던 부모님께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셨고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셨다고 했죠. 그렇게 부모님을 잃게 된 저는 고모의 손에 자라게 됐어요. 어린 나이 부모님을 잃은 저를 무척이나 안타까워 하시던 고모부와 고모는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려고 했죠. 정말 세심한 것 하나하나 신경 써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두 분의 관심과 배려에도 저 스스로가 눈치가 보였어요. 혹시 잘못을 하면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하고요. 발소리 내는 것도 조심스러워하고 잔뜩 불안해하며 고모의 집에서 생활을 했죠. 그런 불안감이 잠꼬대를 하며 표출이 됐는지 고모가 제 마음을 알아차리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불안감을 지워주시기 위해 노력을 하셨어요. 또 눈물을 보이시면서 이곳이 제가 영원히 같이 지내게 될 가족과 집이라며 안심을 시켜주셨죠. 더 이상 고모부와 고모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만 편하다면 아빠, 엄마로 불러도 좋다고 하셨죠. 그날의 대화로 인해 두 분의 진심을 알 수 있었던 저는 마음을 놓고 사촌 동생들과 잘 지내며 자라게 됐습니다. 부유한 고모부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공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저는 틈틈이 사촌 동생을 가르치며 제 성적 관리도 잘해 나갔고 우수한 수능 성적으로 지방의 국립대에 붙을 수 있었습니다. 한 대기업과 연계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이 대학을 선택한 이유기도 했지만 국립대라는 이유도 있었어요. 이제껏 고모부와 고모에게 받은 도움들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던 저는 성인이 되어서는 저 스스로 생활을 해보고자 했죠. 등록금 비용이 저렴하기도 했고 제 가정 사정에 맞게 나오는 등록금도 있었습니다. 자취와 생활비에 필요한 돈만 벌면 됐죠. 그런데 타지에서 학교를 다니며 일을 하는 제가 고모부와 고모에게는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성인이 된 저를 물가에 내놓은 아이 마냥 매번 걱정을 해주셨죠. 그래서 더 밝게 뭐든 잘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행복해야 하늘에 계신 부모님을 포함해 고모부와 고모도 안심하실 거라고 생각해서요. 그렇게 대학 4년을 마치고 서울에 있는 회사로 취직을 하게 됐던 저는 다시 고모부 댁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렇게 다시 온 가족이 모여 행복할 것만 같았던 우리 5식구의 시간은 어느 날 찾아온 고모부의 병환으로 인해 금방 끊기게 됐습니다. 고모와 제가 정성어린 간병을 했지만 병만은 결국 고모부를 데리고 갔죠. 과거 저의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게 도와준 고모와 사촌 동생들에게 이번에는 제가 도움이 될 차례였습니다. 회사를 다니며 가족들의 어두운 감정을 지워보려 많은 노력을 했죠. 다행히 고모와 사촌 동생은 금방 자리를 털고 일어섰고 다시금 행복한 가정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됐죠. 그때쯤 저도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같은 회사를 다니던 남자였어요. 업무 관련으로 자주 만나보니 어느새 제 마음속에 들어와 있었죠. 순진하고 착한 매력이 있던 남자에게 끌렸던 저는 먼저 고백을 하게 됐고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후 남자친구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연애를 하게 됐어요. 입사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아 만남을 시작하게 됐으니 언 6년 동안 연애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결혼에 대해서는 우리 두 사람 다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즘 결혼을 하는 나이대가 많이 늦어지다 보니 저희도 당장의 행복한 연애를 즐기자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다 결혼 이야기가 갑작스레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즐기다 들어간 식당에서 친구분들과 모임을 가지고 있는 남자친구 어머님을 뵙게 됐거든요. 어쩌다 보니 어머님과 어머님 친구분들 자리에 합석을 하게 되어 청문회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죠.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저에게 궁금한 것 투성인 분들이 많으니 겹쳐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을 하기도 벅찼죠. 찬영이 어디가 좋아요? 아유, 뭘 그런 걸 물어. 그것보다 찬영이랑 결혼할 생각은 있어? 아, 네, 결혼해야죠. 인영 씨라고 했나? 학교는 어디 나왔어? 학교는 XX 대학교 나왔어요. 아, 그럼 고향이 그쪽인가 보구나. 아니요, 고향은 서울인데 대학만 그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 그럼 어디 사는데? XX동이요. 그럼 초중고도 그쪽에서 나왔고? 네, 전부 그 동네 학교에서 다녔어요. 어머, 그래? 아, 그럼 집이 엄청 잘 사나 보다. 찬영 엄마 들었어? 예비 며느리감이 강남 토박이야. 우리 찬영 엄마도 이제 강남 3호 되는 거야? 아, 아니요. 그게 저희 부모님께서 강남에 연애한 지 얼마나 됐어? 부모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고? 나 좀 질문하게 가만히 좀 있어봐. 요즘 사람들 애 안 가지려고 하던데 인영 씨도 그런 생각이야? 돛대기 시장이 되어버린 식사 자리로 인해 대답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그나마 질문에 대답한 내용들도 친구분들의 입맛대로 변형이 됐죠. 일일이 수정할 정신도 없었습니다. 밥 먹는 건 이미 포기한 지 오래였고 이쪽 저쪽 물어오는 질문에 고개만 연신 돌렸죠. 겨우 그 정신없던 시간이 지나고 식당을 나서게 됐어요. 어머님 친구분들께서 먼저 자리를 비켜주시고 잠시나마 남자친구 어머님과 짧게 독대를 하게 됐죠. 잔뜩 긴장해 있는 저에게 어머님께서는 반짝이는 눈빛을 보이시며 절 반기셨습니다. 우리 찬영이가 어떤 여자를 만나나 했는데 남 보여주기 아까울 정도로 예쁜 사람이라 그랬나 보다. 우리 찬영이 모자란 곳이 많을 텐데 항상 챙겨줘서 고마워요. 아까 너무 정신이 없었죠?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셔요. 먼저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인사드리게 된 점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뭘 그렇게까지 이야기해. 결혼할 때 되면 만날 거고 결혼 후에는 평생을 보고 지낼 텐데 너무 부담 갖지 마. 그런데 그 아까 들어보니까 XX대 나오고 XX고 나왔다고? 네. 그러면 공부도 잘했나 보네? 아까 들어보니까 강남 토박이라고? 그럼 부모님 때부터 지내셨던 건가?
아, 그걸 말씀드려야 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아유, 내 정신 좀 봐. 뭘 그런 것까지 물어보나 싶겠네. 아니에요.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아니야, 아니야. 내가 이런 말하면 딴 생각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방금 전에 한 말은 못 들은 걸로 해.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서 말한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그럼 대화 주제 좀 바꿔서 이야기할까? 우리 찬영이랑 결혼할 생각은 있는 거야? 아니면 아직은 연애만? 오래 만나기도 했고 결혼에 부정적이지도 않는데 아직 서로 결혼에 대해서 깊게 생각한 적은 없어서요. 이대로 만나다 보면 당연히 결혼을 하겠지 정도로 저희 두 사람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인영이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아들 품고 있을까 했는데 오늘 본 인영이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 있지? 얼굴도 너무 예쁘고 생각하는 것도 바른 것 같아서 갑자기 며느리 삼고 싶다는 생각이 확 드네. 그렇다고 세상 일이 내 맘대로 되나? 거기다 자식들 일은 더더욱 그렇고 모쪼록 우리 찬영이랑 예쁘게 잘 만나. 혹시 찬영이가 인영이 속썩이면 나한테 말하고 내가 대신 혼꾸녕을 내줄 테니까. 너무 갑자기 뵙게 된 자리였지만 어머님께서 저를 좋게 봐주셨습니다. 인사치레라고 하기에는 저를 보시는 표정이나 대화 내용에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렇게 우연한 어머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그날 이후부터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날 회사에서 만난 남자친구가 어머님께서 집으로 돌아오셔서는 하루 종일 제 칭찬을 늘어놓으셨고 제가 무척이나 마음에 드신다며 결혼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후 주기적으로 남자친구에게 결혼에 대해 물음을 해오시던 어머님께서 나중에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며 적극적으로 저희들의 결혼을 바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도 결혼에 대하여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죠. 서로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나이도 결혼 정년기가 되다 보니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에 대한 결심을 한 우리는 서로 집안 어른들께 저희들의 뜻을 알렸습니다. 남자친구네야 진작에 결혼을 했어야 했다는 말을 하며 반겼다고 했죠. 저희 고모는 반반이었어요. 벌써 저를 떠나보내야 하는 것에 섭섭해 하시기도 했고, 제가 가정을 꾸릴 수 있을 만큼 잘 자랐다는 거에 흐뭇해 하시기도 했죠. 양가 어른들께 결혼의 뜻을 밝힌 다음 남자친구가 먼저 저희 집으로 와서 고모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고모 역시 인성 바른 찬영이가 마음에 드신다고 했고 평생 저에게 좋은 짝이 될 것 같다 말씀해 주셨죠. 순조롭게 흘러가는 결혼 전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남자친구 집으로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는데 긴장이 되긴 했지만 이전에 뵌 적이 있고 저를 예뻐해 주셔서 그래도 한결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 뵀죠. 그런데 인사를 드리러 간 남자친구 집에서 큰 반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인사드리러 오는 저를 보시겠다며 예비 시어머니 외에도 시댁 가족들이 모두 출동을 하셨죠. 남편을 제외한 온 가족들이 음식 장사를 같이 하시고 계셔서 한창 장사 때인 토요일 주말에 이렇게 모이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죠. 그만큼 저에게 기대를 많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너무 많은 식구들의 숫자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마치 공주 대접을 받듯이 저를 대접해 주시니 감사하기만 했죠. 남자친구와 관련된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우며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과와 차를 마시며 결혼에 관련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게 됐죠. 서로 모아온 돈이 있어서요. 작은 평수겠지만 웬만하면 저희들 힘으로 집을 구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 신혼 초에는 집이 넓을 필요가 없어. 그런 건 전부 너희가 알아서 해라. 감사합니다. 그리고 혼주석에는 저희 고모께서 앉아주실 것 같아요. 평생 절 친자식처럼 키워주신 분이라 부모님과 다름이 없어서요. 응? 고모님? 왜? 부모님들이 시간이 안 되시니? 그러면 결혼식 날짜를 옮기지. 왜? 어머님을 처음 배웠던 날 오해를 하시는 걸 정정하지 못한 제 잘못도 있었지만 남자친구가 먼저 설명을 해놓겠다고 해서 제 상황을 아시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도 정신이 없어 얘기를 한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시는 줄로 생각해서요. 사실 부모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고모 밑에서 자라왔어요. 잠깐만. 그러면 고모님이 혼자시니? 다른 가족분들은 없어? 아니요. 고모부는 몇 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고요. 두 분 슬하에 자식이 2사람 있습니다. 저에게 사촌 동생들 되고요. 아니, 너희 둘 다 그런 말은 안 했잖니? 그러면 부모님께서 어쩌다 돌아가신 거야? 따로 은영이 몫으로 재산을 남겨두시기는 했고? 어릴 적 저희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아서요. 두 분께서 노점 장사를 하셨는데 음주운전 한 차량에 사고를 당하셔서 한날 1시에 돌아가셨어요. 뭐? 제 사정을 들은 예비 시모와 시댁 가족들은 하나같이 얼굴 표정이 찌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하는 데 있어 제 사정이 걸림돌이 될 거라는 건 알았지만 찬영이네 식구들은 다를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드러내는 모습에 당혹스러웠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노점하시던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것 하나 없이 돌아가셨고 그날부터 고모네 집에 얹혀 살았다는 거구나. 고아의 빈털털이라는 소리네. 고모라는 사람도 재산을 물려줘야 하는 자식이 2이나 있고.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영이 넌 가만히 있어. 애초에 네가 이 아이에 대한 사실을 전부 말했으면 생기지도 않았을 일이야. 저는 우리 은영이에서 이 아이로 한순간에 변해 있었습니다. 저를 지칭하는 단어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알 수 있었죠. 살다 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네. 요즘에는 부모 없는 게 아무 일도 아닌 거니?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쏙 빼놓고 결혼하겠다고 허락을 받으러 와? 이건 내가 끝까지 몰랐다가 식장에서 알았으면 어쩔 뻔했어. 너는 네 고모한테 그런 식으로 가정교육을 배웠니? 아니면 부모 없다고 네 고모도 널 대충 키웠어? 어쩐지 왜 그렇게 대학을 멀리 갔나 했더니 성인이 된 애를 떼어놓으려고 보낸 거였네. 그만하자. 난 너 같은 아이 더 볼 일 없으니까. 어머님, 뭔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고모네 가정에서 사랑 많이 받고 자랐어요. 먼저 제 사정을 말씀 못 드린 건 제 불찰이고 죄송합니다만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예, 조용히 해. 넌 어른 어려운 줄도 모르니? 보기 싫다면 싫은 줄 알고 나갈 것이지 어디 우리 집에 딸이를 틀려고 해. 부모도 없는 게 어딜 내 아들을. 너 주제조 말고 넘볼 걸 넘봐. 가진 것도 없는 애가 부모도 없으면 비슷비슷한 거 찾아야지. 어디서 순진한 우리 아들을 꼬셔? 어머님, 말씀이 좀 심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못 드린 건 잘못한 일이지만 이렇게까지 원색적인 비난을 받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안 계시지만 그만큼 저를 사랑해 주셨던 고모부와 고모님이 계셨고요. 찬영 씨를 꼬시려고 접근한 적 없습니다. 서로 좋아해서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결혼 사실 어머님께서 더 재촉하신 거잖아요. 이게 정말 부모 없이 큰 걸 자랑하려고 왔나? 그래서 지금 내 탓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내가 내 아들 장가 못 보내겠다는데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내가 관상 좀 볼 줄 아는데 내 아들 네 옆에 갔다가는 얼마 못 살고 죽어. 딱 보아하니 너 사람 잡아먹는 관상이다. 네 고모부도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지? 이거 봐라. 네 부모도 그렇고 네 고모부도 그렇고 다 네가 잡아먹은 거야. 그래서 내 아들 살리기 위해서라도 너 같은 애한테 못 보낸다. 안 보내! 그 말에 격분한 남자친구가 화를 냈지만 결국 시댁 가족들에게 제압이 됐고 저는 그곳에 더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치듯 밖으로 나오게 됐죠. 뒤늦게 저를 쫓아온 남자친구가 절 위로해 주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마치 칼로 찌른 듯이 마음속 깊이 들어온 원색적인 비난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도 충격이 가시지 않았죠.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준 남자친구에게는 잘 가라는 말도 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억지로 웃음을 지으려고 해도 되지 않을 만큼 힘들었지만 집에서 저를 기다리는 고모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들킬 수 없었어요. 겨우 미소를 지어가며 힘겹게 잘 다녀왔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방으로 들어오게 됐죠.
침대에 앉아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눈물이 참을 수 없을 만큼 흘러나왔어요. 밖에 있는 가족들에게 들킬 수 없었던 저는 소리를 참아가며 울게 됐죠. 이를 몰랐던 고모는 하루 종일 긴장했을 저에게 마사지를 해주신다며 방으로 들어왔고 울고 있는 저를 보시게 됐습니다. 놀란 고모가 저에게 울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물어왔지만 걱정을 끼치기 싫었던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죠. 하지만 제가 우는 이유를 집요하게 묻는 고모에게 그날 벌어진 일들을 모두 말하게 됐어요. 고모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게 됐지만 제 기분도 좋지 않았습니다. 고모에게 괜한 걱정과 고민을 안긴 것 같아 제 잘못같이 느껴졌죠. 이 막막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을 하며 밤을 지새우게 됐어요. 아침이 돼서 겨우 잠에 들었던 저는 늦은 오후가 돼서 일어나게 됐죠.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남자친구의 부재중 통화와 메시지가 잔뜩 와 있었습니다. 이제 일어났거든.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많이 연락했어? 아니, 오전 중에 고모님께서 전화 오셨어. 어제 혼자 울고 있는 너한테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시면서 그러시더니 우리 집 주소를 물어보시는 거야. 어쩌다 보니 집 주소를 알려드렸는데 그리곤 내게 오늘 밤에 찾아갈 테니까 우리 가족들 다 불러 모으라고 하시는 거 있지? 고모님 화가 많이 나 보이시던데 우리가 무슨 대책이라도 세워야 하지 않나 싶어서 연락했어. 고모가 남자친구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는 사실에 놀랐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온 고모의 성격은 조용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남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하지 않으셨던 성격이었어요. 혼자서 속을 아파했으면 아파했지 누군가에게 자신이 화가 난 모습을 보이시는 분이 아니셨죠. 남자친구에게 대충 앞에 사정을 듣게 됐던 저는 방을 나와 고모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모, 저 인형인데요.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와. 저 고모, 방금 찬영이한테 들었는데 집 주소 물어보시고 오늘 밤에 찾아가신다고 하셨다고. 고모 속상하신 건 알겠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랑 찬영이가 해결해 볼게요. 괜히 저 때문에 화내시고 신경 쓰시면 제가 고모께 더 미안해져요. 아니, 안 되겠어. 네가 어떤 아이인데 그런 말을 듣게 놔둬. 어디 그 집안은 얼마나 대단한지 내 두 눈으로 봐야겠다. 어제 네 눈에서 흘린 눈물 보고 그냥 넘길 수가 없겠어. 너 내가 낳지 않았을 뿐이지 내 딸이야. 하늘에 있는 오빠 언니를 생각해서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내가 너 원하는 대로 이뤄지게 해줄게. 그리고 절대 너 못 건들게 만들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고모, 저 정말 괜찮아요. 이번에는 내 말 들어. 싸우려면 배부터 채워야 한다. 밥 먹고 쉬다가 고모 따라 가자. 네가 얼마나 잘난 아이인지 그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거니. 그렇게 화가 난 고모의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높은 음성은 아니었지만 떨려오는 목소리로 고모가 느끼고 있는 분노를 알 수가 있었죠. 고모의 카리스마에 눌렸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모의 말에 따르게 됐어요. 식사를 한 후 잠시 쉬면서 남자친구와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고모의 손을 잡고 다시 남자친구 집으로 들어가게 됐죠. 남자친구가 문을 열어줬고 고모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저희의 방문에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태도로 예비 시모와 일가족들이 앉아 있었죠. 그런데 저와 고모를 보자마자 거실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큰 절을 올리듯 바싹 쪼그라들었습니다. 서 있던 남자친구와 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놀라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을 하는 중이었죠. 이리저리 눈을 돌리고 있는데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는 고모의 얼굴이 보였어요.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란 기색은 하나도 없으셨죠.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남자친구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 긴 침묵을 먼저 깬 건 예비 시모였어요. 사모님, 저희가 큰 실수를 했네요. 인영이가 사모님 가족분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죄송합니다. 진심은 아니었고
아들 녀석 결혼 보내는데 쉽게 보내기가 힘들어서 괜히 심술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인영이가 좋은 아이라는 건 찬영이에게 늘 들어와서 알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그 정도까지 몰아세우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말을 하다 보니 제가 과하게 몰입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 하실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게 맞죠. 앞으로는 신경 쓰실 일 없게 잘할 테니 용서해 주세요. 도대체 저희 고모와 어떤 관계이길래 저리도 바싹 엎드려 낮은 자세로 있는지 궁금했어요. 이걸 인연이라고 해야 할지 악연이라고 해야 할지 뭐 어쨌거나 세상 정말 좁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사장님과 이런 관계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실수 말이에요.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제 딸 같은 인영이한테 듣기로는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하셨던데 그걸 과몰입한 심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집 들어올 때만 해도 어디 한판 해보자는 식으로 계시던데 본래 하시려고 했던 행동 그대로 한번 해보시죠. 저도 마음 단단히 먹고 한판 버릴 준비를 해왔는데 상대가 사장님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 무기가 하나 더 생기게 됐네요. 아유 사장님, 그런 말씀 하지 마셔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끝까지 반대할 생각도 없었고 기 잡는 일도 금방 끝내려고 했어요. 오늘 직접 집으로 찾아오신다는 전화 받고 저희도 너무 심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꼭 저희 건물 사모님이 아니셨더라도 사과하려고 했어요. 어제 있었던 일은 저희가 무조건 잘못한 일이고 인영이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하겠습니다. 이제 가족으로서 새롭게 연을 맺을 사이인데 너무 무섭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예비시모의 말을 듣고 그제서야 고모와 무슨 관계인지 알 수 있었어요. 남자친구의 가족들이 하고 있는 음식점이 저희 고모의 건물이었던 거죠. 건물주와 세입자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 세상에 많고 많은 게 건물들인데 세입자라는 이유만으로 저희 고모에게 저리도 낮은 자세를 보이는 게 이상하게만 느껴졌죠. 하지만 그 의문점도 얼마 되지 않아 고모와 예비시모가 나누는 대화로 인해 풀리게 됐습니다. 저도 제 건물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시는 분에게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도가 너무나도 지나친 것 같아서요. 어제 우리 인영이가 사장님께 받은 상처와 수모 제가 대신 좀 갚아줘야 하겠어요. 어제 우리 인영이한테 한 말씀 보니 갑질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저도 이번 기회에 갑질 한번 해보죠. 그리고 정확히 따지고 보면 건물 관련해서는 갑질이라고 볼 수도 없죠. 지금까지 저희가 편히 봐드리고 배려해드린 게 있는데 안 그래요? 어느 건물주가 20여 년 전 가격으로 월세를 동결해서 받고 있겠습니까? 그것도 상가 건물을 말이죠. 그것뿐이에요? 천재지변이다, 인재다, 뭔 일 있으면 장사 안 되는 거 걱정해서 저희가 월세 깎아드리거나 나중에 받았죠. 따님 결혼하신다고 목돈 든다고 해서 몇 달 뒤에 나눠서 내신 것도 기억하시고요. 이 정도면 주변 시세보다 더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저희 남편이 그 건물 매입하기 전부터 계시던 분이라고 해서 일부러 월세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저희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제가 월세 인상 없이 두고 있었고요. 부동산 가면 사장님들에게 땅 파서 자선 사업하냐는 말 몇 번이나 들었어요. 그래도 갑자기 올리기 좀 그래서 놔두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면 말이 달라지죠? 어떻게든 버티시겠다고 해도 제가 꼭 올린 월세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설령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한이 있어도 말이죠. 나중에 고모에게서 더 정확하게 듣게 된 이야기로는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그 건물이 지어지고 처음 들어온 세입자라고 했습니다.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오신 탓에 저희 고모부가 건물을 매입하고도 월세를 올리지 못했다고 해요. 두 분 모두 사람을 앞에다 두고 모진 말을 못하시는 분이기도 했고 다른 건물에서도 들어오는 월세가 있다 보니 구태여 월세를 올리자는 말을 하지 못하신 거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시세에 맞춰 받을 생각이 있었지만 남자친구 부모님께서도 그만한 평수에 그 정도 월세를 받는 건물이 없다는 걸 알고 계속 오랫동안 장사를 해오셨던 거예요. 고모부가 돌아가신 후 고모께서 관리를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이전 월세 가격 그대로 받아오셨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항상 고모부와 고모를 뵐 때마다 넉넉한 웃음을 짓고 계셔서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줄을 몰랐다고 하셨죠. 그건 예비 시모와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의 건물주가 저희 고모라는 건 꿈에도 생각지 못했겠죠. 고모가 어떻게든 자신의 건물에서 더는 장사를 못하도록 한다는 말을 하자 예비 시모와 가족들은 다급해졌습니다. 전보다 더 애가 타는 목소리로 고모에게 잘못을 빌어왔죠. 사모님,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이 풀리시겠습니까? 사모님께서 뭐든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인영이에게 평생 사죄 하는 마음으로 살라면 살겠고 시댁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셔도 그러겠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괘씸하고 미우시겠지만 여기 이 두 아이들을 봐서라도 저희 좀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사모님이나 인영이 마음에 거슬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믿음이 가겠어요? 만약에 가게를 다른 곳이라도 옮기시면요. 그때는 저에게도 볼 일이 없을 거지 않습니까? 그때는 무슨 말을 또 어떻게 바꿀 줄 알고 제가 사장님 말씀을 믿을까요? 그리고 이번 일은 저희 인영이가 아니라도 비즈니스적으로 어차피 해야 할 일 같아서요. 전 마음 바꿀 일 없습니다. 그리고 인영이 일로는 그냥 이 결혼 없었던 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월세를 올려받거나 건물에서 내쫓아 보내면 서로 좋지 못한 감정만 있을 텐데 뭐하러 불편한 사이 억지로 이어붙일까요? 사장님도 저희 인영이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던데 저도 제 잘난 딸인 인영이를 이런 집안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귀하게 키웠으니 귀한 대접 받을 수 있는 곳에 보내야겠죠. 부디 마음에 드시는 며느리감 구해서 잘 데리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더는 볼 일 없는 것 같으니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죠. 건물 관련해서는 조만간 내용 증명이든 부동산을 통해서든 제 입장 보낼 테니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아이고 사모님,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잠시만요. 조금만 더 말씀 나누죠. 사모님. 고모는 애원을 하듯 잡고 늘어지는 예비 시모를 무시한 채 저를 데리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원하던 결과가 아니었어요. 예비 시모와 가족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잘못까지 빌게 하는 건 좋았지만 전 남자친구와 헤어질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매몰차게 자리를 나서면 어쩌는 건가 싶었죠. 이제는 남자친구가 저희 고모를 설득시켜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듯한 결혼에 힘이 쭉 빠져버렸죠. 그때 고모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괜찮아. 별일 없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고모, 근데 저는 아직 찬영이와 헤어질 생각이 없어요. 저희 결혼하기로 한 거 쉽게 생각한 게 아니라서요. 그래, 고모도 알아. 너희 둘 고모가 문제없이 결혼식장 들어가게 해줄 거고 앞으로 하는 결혼 생활도 시댁 간섭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고모 믿고 다른 걱정하지 마. 곧 하지 말라고 해도 네 남자친구 집안에서 불이 나게 연락 올 테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고모가 하는 말이니 믿음이 가긴 했지만 사실 반신반의했어요. 그렇다고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모양이니 고모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됐죠. 제가 불안해하면 고모가 신경을 쓰실 것 같아서 불편한 마음에도 일부러 편한 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지금 상황에 대해 남자친구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대화를 나누게 됐죠.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해 손에 잡히지 않은 업무를 겨우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남자친구와 식사 시간 내내 어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일과를 마치고 퇴근을 하려는데 예비 시모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잔뜩 긴장을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이틀 전과 다른 예비 시모의 밝고 높은 목소리를 듣게 됐죠.
은영아, 이제 퇴근하고 있니? 잠깐 전화해도 될까? 아, 네, 괜찮습니다. 오늘도 회사에서 일하느라 고생이 많았다. 그저께와 어제 일로 마음이 복잡했을 텐데 괜히 우리 때문에 업무에 방해가 됐겠다. 미안해. 다름이 아니라 어제 고모님께 사과를 드리긴 했지만 경황이 없어서 너한테는 내 속마음을 말하지 못한 것 같아서 사과도 정식으로 해야 하겠고 내가 모질게 말한 것들 너무 미안하다. 본래 내 의도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너무 과하게 말해버렸어. 내가 우리 인영이를 얼마나 예뻐했는지 알지? 결혼도 내가 찬영이한테 하라고 먼저 권했고 쫄라서 이렇게 진행한 거 알지? 며느리 기선제압 좀 하려고 했던 게 내가 선을 넘어버렸구나. 내가 옛날 사람이라 못된 것만 배워서 착한 너한테 상처를 줬어. 우리 때는 집안 며느리로 들어오려면 꼭 그렇게 시어머니들께서 며느리 길을 잡으려고 했거든. 내가 정말 우리 인영이에게 미안하니까 화가 많이 나더라도 좀 풀고 이해해줘. 고모님께 말씀 좀 잘 드려주고 결혼은 고모님과 우리 인영이 마음 풀리고 나서 다시 진행해도 되니까 우선 상처받은 네 마음 아무는 걸 우선으로 하자. 혹시 내 사과가 부족한 게 있다면 네가 이렇게 사과를 해줬으면 싶겠다라는 말을 해줘. 그러면 내가 다시 정리해서 사과하마. 예비 시모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토요일까지만 해도 저를 남자친구 곁에서 못 쫓아내서 안달이셨던 분이 제 눈치를 보면서 행동하는 게 너무 이질적으로 느껴졌죠. 전화 통화를 끊으면서까지 제 걱정을 해주는 예비 시모의 통화를 끊고 남자친구에게 방금 전 있었던 일을 말하게 됐어요. 남자친구도 제 얘기를 듣고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예비 시모는 저와 고모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몇 번이고 전화를 하고 찾아왔죠. 사람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여러 번 바뀔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민망할 정도로 여러 번 사과하는 예비 시모를 바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예비 시모가 하는 사과에 진심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게 망설인 이유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고모가 이르게 사과를 받아주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사람들 사과 한 번에 받아주면 나중에 종류만 다르지 똑같은 행동 또 한다. 버릇을 고치려면 턱 밑까지 물이 차오르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서 각인을 시켜야 해. 그래야 앞으로 너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 생각할 때 멈칫하게 만들고 생각을 접게 만들지. 인영이 너는 찬영이에게 내가 많이 화가 났다는 것만 전하면 돼. 그게 거짓말은 아니잖니? 나는 너만 괜찮다면 이 결혼 무르고 싶어. 그 이와 내가 얼마나 귀하게 키운 딸인데 그런 사람들과 너를 어떻게 어울리게 만드니? 찬영이 걔는 올바르다고 하지만 고모는 이후 예비 시모가 하는 사과를 계속해서 무시로 일관하시다가 정말 한참이 지나서야 남자친구와 죽고 못 사는 저 때문에 못 이기는 척 사과를 받으셨죠. 그리고 결혼을 진행하는 데 있어 꼭 조건을 달아야 하겠다고 예비 시모에게 말하셨어요. 그날 인영이가 들었던 말들을 생각하면 절대 이 사과 받고 싶지 않지만 제가 인영이와 찬영이를 보고 이 사과 받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도 자기들 둘 사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어쩌겠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데 대신 저번과 같은 일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조건을 달아야 하겠습니다. 이거 안 받아들여진다면 결혼이고 뭐고 저도 없습니다. 그때는 제가 나서서 애들 둘 사이를 떼어놓던가 해야죠. 별건 아닙니다. 며느리 될 사람 기선제압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다 보니 시집살이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네요. 가게도 운영하시니까 손이 부족하시면 우리 인영이를 부릴 수도 있겠고요. 옛날처럼 사위는 손님이고 며느리는 집안 사람이다라는 건 저희 집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영이도 그 집안에서 며느리로서 손님 대접 받고 지내야 되겠어요. 찬영이 집안의 경우 명절을 어떻게 서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집안 일은 자기가 하도록 하죠. 나서서 자신들이 도와주겠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걸로 괜히 눈치를 준다거나 부려먹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하나하나 열거할 수는 없지만 다른 일들도 매사 마찬가지로 적용했으면 하고요. 그래야죠. 제가 이번 일로 깨달은 게 많습니다. 시대가 변한 줄도 모르고 너무 제 시대 때를 기준으로 젊은 사람한테 적용을 하려고 했네요. 지금 말하신 것처럼 하겠습니다. 사모님, 아니, 이제는 사돈 어른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고모께서 말한 조건들을 이행하겠다고 말한 예비시모로 인해 멈춰있던 결혼 준비를 다시 진행할 수 있었어요. 예비시댁 쪽에서 뭐든 저희가 말하는 대로 좋다고 하니 결혼 준비를 빠르게 할 수 있었죠. 그렇게 남자친구와 저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모가 전에 확답을 받은 것처럼 며느리라면 대부분이 겪는 시집살이를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있죠. 지금까지 말이에요. 요즘도 제가 시댁에 가면 오히려 시댁 가족들이 제 눈치를 살피고 있어요. 이제는 좀 편하게 대할 만큼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고모의 말처럼 그날의 일로 인해 각인이 되었나 봅니다. 마음만 먹으면 시댁에 가서 늘어지게 쉬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힐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럴 수가 있나요? 미우나 고우나 제 남편의 가족들이니까요. 무리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할 건 하면서 지내고 있죠. 현명한 고모 덕분에 남편과 결혼도 하게 되고 시댁에서도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 쓰며 저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니 고모와 고모부께 새삼스럽게 또 감사함을 느끼게 되네요. 오늘 사연을 보내고 나서는 고모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서 꽉 안아드리려고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계시는 엄마에게는 죄송하지만 평소 고모께 부르고 싶었던 엄마라는 말을 해야겠습니다. 글을 다 쓰고 나니 저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 일생을 다시금 되돌아볼 시간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귀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채널과 애청자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마지막으로 이만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